네, 사동여사님께서 칼슘? 네, 칼슘 얘기 준비하셨대요. 말씀하세요. 오늘 칼슘 말씀드릴 건데 네. 칼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칼슘 봤어요? 칼슘. 칼슘. 저희가 먹는 칼슘. 그냥 뼈, 칼슘 그럼 뼈. 뼈에 좋다. 뼈. 뼈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우리 몸에 칼슘이 이 뼈하고 이에 99%가 뼈하고 이에 치아에 있어. 나머지 1%가 혈액과 세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1%가 없으면, 1%가 부족하면, 이게 근육이 자꾸 경련이 일어나. 그러니까 근 수축에 관계가 되거든요. 수축을 해야죠, 근육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자꾸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 수축이 안 돼, 수축이. 수축하고 관계된 거고. 지나도 그런 거야. 지가.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 뼈 있잖아요. 예. 이 뼈가 전부 칼슘같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뼈가 칼슘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단백질도 있고 인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면 칼슘이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99%.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 옛날에 왜 도깨비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 들어봤어요. 공동묘지 가면 그 도깨비불이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도깨비불의 정체가 이제 사람 공동묘지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시체가 오래되면 이제 뼈만 남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얘가 뼈가루가 날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불빛이 반사돼서 나오는데 그게 인이야, 인. 예? 그게 도깨비불의 정체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그 뼈에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그 구성이 그런 그 미네랄 쪽으로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칼슘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칼슘이 이게 이제 그 천연 진정제라는 얘기 있어요. 진정제.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칼슘을 주면 좀 이게 좀 차분해지는 게 있어서 이게 나도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초창기에 살 때 좀 예민한 것 같아. 자꾸 잔소리도 많이 하고 예민해. 칼슘 한번 줘볼까? 줬더니 좀 이렇게 좀 얌전해진 것 같았어. 생각이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차분한 게 있고, 그리고 뭐 일반 뭐 구글이나 구글링 같은 거 해보면 사실 그 신경 예민한 사람한테 잠자기 전에 우유에 그 칼슘 하나 먹고 자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이 칼슘이 이제 그 좀 이렇게 긴장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왜 이제 여성분들은 내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생리 때문에 많이 아프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수축과 관계가 된다며. 그래서 칼슘 부족한 여성분들이 이 생리통도 좀 심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통에도 좀 이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칼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 보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칼슘이 많이 있는 거. 멸치, 뭐 우유에도 들었다고 하고. 그렇지. 칼슘 하면은 우선 뼈가 있는 뭐 우리- 생선뼈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소 생각하면 쉬워요. 칼슘은. 왜냐면 사골. 사골 끓여 먹잖아. 사골 끓여 먹는데 이 송아지가 1년 만에 큰 소가 되잖아. 응?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뼈가 얼마나 빨리 커야 되겠어. 그쵸. 그래서 유제품에 칼슘이 많거든. 응? 근데 칼슘이 많은데 문제가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이 거의 4명 중에 3명이 유당불내증이라고 소화가 안 돼. 유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 효소가 별로 없어. 커서는.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 흡수가 잘 못 시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그 발효를 시켜. 예를 들어서 뭐 요플레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렇게 만들면 그 유당이 파괴가 되면서 유당 불내증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 좀 먹기가 칼슘 흡수하기가 좀 낫고. 그게 나그 플레인 먹었어. 그래서 유제품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유로 만든 제품이지. 우유에 만든 제품이 많이 들어있고, 치즈. 그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거.
많이 들어있는 거?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뭐 여왕제 먹으면 좋겠지만 우선 식사로 다 섭취를 하고 부족한 거를 먹어야 되니까 영양소를. 그러면 일단 우유 제품이 많고 그다음에 멸치 멸치 뼈채 먹는 생선이 그렇죠.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뼈채 먹는 생선은 이 뼈를 우리가 먹는다고 소화가 잘 안 쉽지 돼.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걸 푹푹 끓여서 우러나야 돼. 우리가 사고를 푹 끓이면 뭐 물이 어때요? 뽀해. 뽀얗잖아. 그런 걸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되지. 뼈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이온화가 안 됐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 우선 해산물 중 해조류. 바다는 모든 게 뭐 많으니까 바다에서 나는 거는 전부 칼슘이 많다. 아 미역 이렇게 뭐 보는데 이런 것도 칼슘이 그렇죠. 미역, 많구나. 다시마, 뭐. 다시마. 그래서 애기 낳고 나면 뭐 먹어? 미역국. 산모들이 미역국. 아. 야, 그 미역국 끓이면 또 뽀얀물 나오잖아, 그죠? 아 내일 미역국 먹어야 되겠다. 미역국은 그러네. 누워서 먹어도 체지도 않아.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가 또 칼슘이 뭐 칼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양도 풍부하니까. 미역이 그 몸에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혹시? 그런데 인이 많은 사람 미역이 안 받는다던데. 못 만나봐서 김이나 뭐 다시마 뭐 많으니까 그 해조류 같은 거 먹으면 거의 칼슘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채소류도 칼슘이 사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콩류, 콩류, 두부, 콩으로 만든 것들 그런 건 칼슘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칼슘을 먹으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근데 식생활 자체가 칼슘을 먹는 식생활이 아니야. 그럼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칼슘 영양제를 먹는 게 영양제를 먹는 좋고. 거구나.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사람들이 보통 누구예요? 누구?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사람. 노인네들. 단 거 많이 먹는 사람. 노인분들 있지만 갱년기 여성분들이 아주 취약한 거예요. 우선 산모 때, 아기 가졌을 때 많이 맞아. 빠지죠. 철분이 많이 빠지지. 아기한테 뭐가 가? 아기한테 영양분이. 영양분이 문제가 아기 뼈가 생기잖아. 그럼 엄마 칼슘이 다 어디로 가겠어? 엄마. 애기한테가. 그래서 아기 뼈가 생기니까 엄마가 칼슘을 많이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 2배 이상, 그죠? 일반 보통 하루에 한 700mg, 번도 안 먹었네 진짜. 700mg 필요한데 이제 산모들은 2배 이상 더 먹어줘야 맞고. 그리고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면 갱년기가 뭐예요? 갱년기를 온 적이 없어갖고 전혀. 갱년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이제 그 오븐 이상 반응이 이상이 나타나는 오는 거지. 거잖아요. 그죠? 안면 홍조도 생기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덥다 춥다가 막 뭐 덥다 춥다 막 하고 그게 없는 사람 뭐죠? 아직 불안하고 그런 갱년기가 사람도 안 온 거야? 많은데 좋은 거죠. 좋은 호르몬이 거죠. 분비가 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그 많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네. 현상이기 때문에 맞아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거 호르몬이 줄으니까 뼈가 이게 빨리 빠져나가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꼬부랑 할머니는 많은데 꼬부랑 할아버지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맞아 할아버지들은 좀 그래. 그래서 그 칼슘 쪽에 골다공증 쪽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불리해. 애를 많이 나니까. 예, 제가 보면 아기도 낳고 갱년기 오고 물론 남자도 갱년기 오지만 남자들이 여자가- 갱년기 와요? 와요. 맞아요. 오죠. 뭐야 온 사람 같이. 나는 갱년기 아니야. 나 원래 이래. 우울하면 갱년기 오는 거지. 남자도 우울하고 괜히 살기 싫고 뭐 이러면 우울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좀 풍부해질 때. 눈물도 막 흘리고 막 나이 이러면, 먹으면 그러잖아. 나이 먹어도 그러지만 남자들도 그 드라마라든가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 그런 아니야? 거를 남자들이 이렇게 있잖아 느껴요. 슬픈 거 보면 드라마 보면 막 울더라.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바뀐다니까 젊을 때 여자가 안 울던 남자. 사람이 훌쩍거리고. 우는 게 그게 바뀌어서 그러는데 네. 또 선천적으로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렇지. 그러면 영화 보다 울죠. 막 안 들키려고 막 하도 소용없어. 그래서 예민하지.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 제일 좋은 걸 뭘까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 운동? 운동이에요. 이게 체중을 실는 운동.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체중을 실는 운동? 하중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거나. 왜냐면 뼈에 힘이 가는 운동. 그 그래서 운동도 우리가 기분- 쓰면 자꾸 굵어지거든 뼈가. 맞아. 우리가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아, 한두 달 누워 있으면 기부스하면 기부 얇아져. 쓰면 이게 안 쓰거든. 안 쓰다 보면 뼈가 가늘어지잖아. 약해지고 금방 부러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운동을 통해서 많이 쓰다 보면 칼슘이 많이 이게 흡수가 되고 칼슘을 많이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있고. 그래서 운동이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고칼슘 혈증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해.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면 지인이 그분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여성분인데 이제 그 갑상선 수술하면 우리가 칼슘 조절하는 데가 갑상선이거든.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칼슘을 흡수하지 마라. 요거를 정하는 게 여기에 칼슘 흡수해 주는 데가 여기에. 그래서 갑상선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 칼슘제를 먹어요. 이거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그 농협에서 파는 톳이 있어. 톳 액기스. 예. 톳 액기스를 산 거야. 몇십만 원을 주고 샀는데 한 일주일 됐나? 이게 막 두근거리고 네. 막 땀나고 막 이러니까 이 원인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뭐 먹었냐고. 뭐 먹었냐 그랬더니 톳 액기스 먹었다. 이게 톳. 바다에서 나온 톳.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먹은 거네? 과다하게 먹어. 그거를 그 가게만 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정신 없는 거지. 응? 금방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끊어라. 거기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피 검사해보니 칼슘이 너무 많아. 응? 그래서 그걸 끊으니까 바로 하루 만에 정상으로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칼슘을 무조건 내가 뭐 좋다고 막 먹으면은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위험한 거니까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게 뭐든지. 응? 이 세상에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 적당히 먹어야 돼. 그래서 고칼슘 혈증 이게 영양소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칼륨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치. 뭐든지 당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필수게 당도 좋고 기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과다하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거. 부족해도 또 문제가 되고. 그쵸.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몸에 참 필요한데 또 하나 이제 칼슘하고 짝꿍이 게 있어요. 짝꿍되는 영양소가 뭐야?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D. 예.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칼슘 흡수를 비타민 D가 도와주고 또 마그네슘이 있어. 마그네슘. 아, 그래서 칼디구나. D. 예. 칼디, 칼맥. 칼맥, 칼디. 지금 마그네슘은 뼈에 칼슘이 잘 붙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눈이 막 떨리는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맞아요. 부족한 건가? 그것도 이제 근 수축에 관계되니까 그 칼슘, 마그네슘이 이 근육 수축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떨 땐 관계가 이렇게 돼서. 직접 저렇게 아지랑이 같이 보이는 건 무슨 현상이에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눈이 쉬어? 이게 쉬워 보여? 아니 아지랑이 아지랑이가 같이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같이. 그건 혈액순환 문제예요. 혈액의 지질 잘 안 돌 때. 아 그래? 그게 이제 가끔가다 눈 뭐 뜨고 있는데 이게 그 수정체안이 오염이 되면 얘가 이물질이 보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 이 수정체 안에 뭐 피가 약간 이렇게 떠다니고 그러면은 목이 떠다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저기 신랑이 다리가 계속 절고 다니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다리를 절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대. 그래서 내가 오메가3를 먹읍시다. 근데 오메가3 나는 먹고 있었고 안 준 거야. 아 그래서 자기는 뭐 다른 거 먹는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밤에 가면 꼭 꿀을 먹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여기 뭘 읽어봤는데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밤에 꿀 같은 게 좋은 게 없어. 혈액에. 그래서 그 얘기를 읽어주고 그날부터 꿀을 안 먹었는데 하루 안 먹었더니 다음날 다리가 왜 안 아프지? 이러는 거야. 아이고야. 어떤 하지정맥도 있어요. 근데다가. 그래갖고 지금 안 먹은 지 한 5일 됐는데 하나도 안 저는 거 있지? 그 이유 뭐야? 일단은 당이 많은 꿀이 위험한 거야. 꿀도. 왜냐하면 꿀을 뭐가 많아? 과당이 많다면 과당. 어? 벌이 이게 꿀을 따서 한 거니까 과당이 많아. 과당. 포도당도 있지만 과당도 많은데 그걸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많이 먹으면 과당이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일으키고 피를 갖다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여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당은 우리가 설탕물을 계속 타면은 이게 바닥에 탄산수 같은 거 이게 흘리면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끈적끈적해잖아. 피도 걸쭉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피순환이 안 되지.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전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어? 맞아요. 당뇨 환자들이 발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썩었잖아. 왜 하필 발이요? 어? 왜 하필 발? 맨 밑에까지 머니까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는 순환이 거야. 안 되는구나, 하니까 밑에까지. 제일 머니까. 음. 그래서 발부터 썩는데 발이 왜 썩냐면 피가 안 돌면 썩는 거야. 이게 세균이 침범했는데 피가 돌면은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세균을 다 잡아먹는데 피가 안 도니까 세균이 들어와도 얘를 처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썩지. 하지정맥은 왜 생겨? 피 순환이 안 되니까. 나는 서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하지정맥이라고.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에요. 피가 이제 이렇게 툭 튀나오잖아.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 우리 혈관에는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 근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고 정맥은 들어. 돌고 세포의 끝까지 갔다가 모세혈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혈관이잖아. 정맥. 파란 거 우리가 네, 이 파란 거는 정맥. 어. 예? 안 보이는 거 이 안에 안 보이는 거는 동맥. 동맥. 그 심장에서 나가는 파이프는 동맥. 돌아오는 다 쓰고 돌아오는 거는 정맥. 파란색.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폐에서 산소를 딱 적혈구가 잡으면 빨간색. 세포에 산소를 가지고 세포에다 집어넣어주고 이산화탄소를 잡고 나오면 파란색. 그래서 혈관색이 틀리잖아.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정맥은 특별하게 그 힘이 없잖아.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쵸. 올라오는 길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판막이 있어. 판막. 음. 어? 역류하지 못하게끔 이게 중간에 판막이 있다고. 그래서 이 판막이 있는데 얘가 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못 내려가게 이렇게 판막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얘가 맛이 간 거야. 그러면 얘가 구멍이 이렇게 쳐져 있다고. 그러면 얘가 못 올라갔다 자꾸 이렇게 삐져나올 거 아니야. 아이고. 올려 밑으로 쳐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혈관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해야 돼. 예? 수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오래 서 있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맥 판막이 손상돼서 결국 판막이 손상된 거네. 그치, 수술해야 돼. 그래서 그게 엄청 아프거든. 수술을 일주일에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새로 이제 치료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레이저로 하는 방법에서 그나마 이제 좀 덜 아프고 좀 그래서 그것도 얼마 안 됐어. 5년인가 10년. 어쨌든 칼슘 그거 안 말씀하시다가 생기게 여러 하는 게- 가지로. 네. 정맥류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은데 안 생기게 하려면 첫 번째로 근육량이 좋아야 돼요. 정맥을 도와주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잘 운동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정맥판을 구성하는 게 혈관 자체를 구성하는 게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C 그리고 비오틴 이런 걸 잘 먹어서 콜라겐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세 번째 피가 맑으면 그런 현상이 덜 생겨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일단 정맥뿐이 아니라 건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콜라겐, 혈액순환 이 세 가지. 근육, 콜라겐, 혈액순환. 네, 그러니까 오메가3, 단백질, 운동 되게 중요하다. 비타민유, WS보다 더 중요한 게 단백질, 오메가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엑스는 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메가3 없죠. 단백질 거의 없죠. 오메가3 없죠. 이거 오메가3는 오메가3가 별도로. 비타민 있더라고 미네랄. 80ml 정도로 네. 하지. 그리고 오메가3가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식물성 오메가3 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거는 식물성 오메가3야 막 하잖아. 식물성은 뭐 저 생선이 식물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이. 아 동물인가? 그랬나? 이게 그 오메가3가 진짜 종류가 맞네. 종류가 고등어. 종류가 우리 강아지도 종류가 정어리. 여러 가지잖아. 그러면 오메가3도 종류가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식물성 오메가3는 보통 들깨라든가 그러지. 아마씨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 있는 건데 이제 그 생선에 너무 산화가 빨리 그 돼. 암에서 얘기하는 오메가3는 생선에서 추출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주 성분이 DHA하고 EPA야. 응? 근데 이제 들깨에 들어있는 식물성에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 응? 그래서 그 DHA가 어디 좋다고? 머리. 그 등분 생선에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많이. 머리 좋아진다 네. 그래가지고 생선 자주 먹으면 애기들이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아져서 이런 얘기도 있고 책도 있어 책도. 책도 있고 그리고 이 망막의 성분이거든. 그러니까 DHA가 그 두뇌하고 망막에 좋고 그리고 EPA는
혈액순환에 혈액순환. 좋고 예전에 그 찬물에서 피는 굳잖아. 추우면 굳잖아. 그쵸. 네. 근데 생선피는 안 굳잖아 네. 잘. 응? 진짜네. 그러니까 생선피는 안 굳어. 잘 맞아. 생선피는 잘 안 굳잖아. 응? 동물피는 이렇게 상온에 이렇게 놔두면 조금씩 굳잖아. 네. 정말 굳어. 맞아요. 내가 소피도 그렇고 굳어요. 다 그래. 선지 먹고 싶다. 선지는 괜찮아. 선지 몸에 좋아. 맛있는데. 몸에 좋아.